반갑습니다. 김영윤 TV로 인사드리는 폴리티코 정치연구소 소장 김영윤입니다. 신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9번의 민생을 외치시면서 첫 말씀이 사과로 시작했습니다. 집권 3년 차에서 많은 부분을 바꾸려고 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국민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더 열심히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 진정성 있는 울림에 한동훈 비대위까지 들어서면서 이제 꽃길만 걸을 것만 같은 느낌 아닌 느낌, 여러분들 느끼시지요? 이렇게 진정성 있게 국가를 운영하고 나를 밟고 승리하라. 그러니까 본인을 낮출 줄 안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아직도 내 잘났네 하면서 평산 책방에서 똥인지 된장인지 지금 상황이 어떻는지, 지가 뭘 잘못했는지, 김정숙이가 그동안 뭔 짓거리를 하고 다녔는지 숨겨도 끝도 없는 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있을까 싶은 사람도 있는데요. 이렇게 신년부터 부모님을 뵙는 마음처럼 송구스럽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년 인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잘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언론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이권 카르텔, 이념과 이권 카르텔에 언론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중동이요, 언론이길 포기한 듯하다. 정말 이준석이 빵구 끼는 것까지도 언론으로 다루고 있지 않냐. 그 말은 지금 현 정권에서 내부 총질하고 현 정권에 입을 대고 현 정권을 가지고 씹어 제끼는 이준석을 이렇게 다뤄준다는 것 자체가 현재 조중동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길들이기, 윤석열 길들이기란 말이 나오는 게요. 이런 부패 카르텔에 손을 잡고 있는 게 언론도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자마자 전반적인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보는데 뚜껑을 열면 한숨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다 썩어 문드러져서. 70년의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렇게 부패할 수가, 이렇게 무너질 수가. 지금 내가 아니면 대한민국 끝도 없이 무너지겠구나 생각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알지만 국민들의 동요가 있을 것 같아서 알리지도 못하고 한동훈 비대위가 와서 동료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 모든 뜻이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시스템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요,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시스템을 잡아주고 그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상한 놈을 뽑아도 51대 49, 51이 승리하잖아요. 민주주의에서 선거로 뽑힌 그래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문재인의 5년 동안, 문재인의 폭정 5년 동안 우리는 기다리고 그래도 잘 살 수 있겠지, 무너지지만 말아라 하고 정권 교체를 열망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요, 이런 대한민국의 카르텔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데 한순간에 어떻게 와르르 무너뜨리고 다시 세울 수만 있다면 쉽죠. 그러나 나라가 운영이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모든 것이 정말 얽혀 있는데, 그래서 총선의 기점으로 정말 민주당이 발목 잡는 이런 부분만 없으면 고고고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의 비대위가 중요한 거고요. 현재 지금 여당 국민의힘이 중요한 거고, 지금 야당의 나부랭이들이 정말 이것들 한 번씩 쥐어 박아야 되는 거고, 거기에 지금 신당을 차린다는 누구죠? 개당 차린다는 이준석, 지금 나가서 또 신년사의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파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또 발끈해서는 이준석이 뜻대로 안 되면 카르텔 지목하냐, 정치 세력 교체해야, 이게 제정신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는 게요. 정치 세력을 교체해야 교체 1순위잖아요. 이준석이 교체 1순위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정치 세력을 교체해야 된다. 그 말은 잘 풀어 헤치면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같은 궤를 하고 있어요. 윤석열 탄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치 세력이 누군데요? 윤석열 정부잖아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세력을 교체해야 된다. 한동훈 비대위를 교체하고. 이 되게 무서운 말을 하는 건데 이런 뻔뻔한 얼굴로 정말 저는 얘 보면요. 여러분들 옛날에 신시티인가의 영화 보면 배박도기 하면서 팔다리 얇고 그 주인공 여자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저는 이제 오버랩이 되기도 한데 제가 한번 그 사진을 찾아서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맞다 박수 칠 것 같은데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이요 1일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력만을 노리는 패거리 권력 카르텔이 자신들의 뜻하는 대로 안 되면 상대를 패거리 카르텔로 지목하고 괴롭힌다. 이런 걸 바로 잡을 정치 세력의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할 짓은 다 했어요. 1월 1일날 국립현충원 참배한 뒤에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한 150명 모여서 신당 창당에 힘을 우아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서울역 대회의실 이거 오세훈 시장이 빌려준 겁니까? 이거 이렇게 쉽게 그냥 일반인에게 대회의실이 렌탈이 가능할까?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준석에게 빌려줬다. 오세훈 시장이 도와주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신년 할애회 참석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돼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돼지들만 보인다. 돼지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이게 예전에 양두구역 하면서 사실상 양머리 걸고 개고기 판다 하면서 윤석열의 대선 후보를 개고기로 비유한 것이죠. 오늘은 돼지의 눈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돼지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함익병에 라이브 나와서 살다 이런 미친놈 처음 본다. 그게 대한민국 수장이에요. 라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마구 씹으려도 되죠. 그러나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으로서 공인이잖아요. 공인으로서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런 수준 낮은 비방은요. 목적도 없이 수준 낮은 비방은 국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린다는 거죠. 아이고 참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년에는 지난 2년간 우리가 시달렸던 그런 악몽이 가셨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신년에는요. 우리가 그동안 시달렸던 너의 내부 총질과 이 하찮음에 더 이상 악몽을 꾸기 싫으니까 제발 좀 갔으면 좋겠다. 평온한 삶이 흐트러지고 정도를 걷는 사람들이 오히려 억압받기 시작할 때 우리가 각자의 소망을 지켜내기 위해 둥글게 모여 서로의 등을 지켜줘야 한다. 얘는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무 말 하는 거 신경도 쓰지 않아야 된다는 댓글들이 있는데요. 언론이 꾸준하게 아마 이준석을 다룰 겁니다. 왜? 언론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언론은 정보를 전달하고 국민들에게 집단지성을 깨우는 그런 언론이 아니고요. 충실한 이익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권과 정치계의 어떤 카르텔로 인해서 언론이 거기에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느낌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는데요. 이런 아무 말 대잔치 하는 이준석을 계속 다룰 겁니다. 그래서 폴리티코 정치연구소 김영윤 TV는요. 앞으로 계속 이준석의 학력 비리와 이준석의 이런 내부 총질 그리고 내부가 아니죠. 이제 나왔죠. 이제 하는 짓거리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과 방송을 하면서 댓글로 1일 1포털 1댓글 달기로 이준석을 압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도요. 이렇게 압박을 하면요. 이게 국민의 뜻이다 생각해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대장동 게이트 하자고 했을 때 결국 특검은 하지는 못했지만요. 전국에서 부산까지 제가 가서 이제 대장동 게이트를 가지면서 정권 교체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 국민적 열망을 불태웠다는 거죠. 이 지금 상황에서도 지금 여당 국민의힘을 상대로
이제 세 가지 야당이겠죠.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이낙연의 신당, 그 다음에 이준석의 개당까지 총 공격을 할 건데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지켜내야 된다는 거. 1일 1포털 1댓글 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래저래 막 읽었는데요. 결국은 그겁니다. 이준석이 신당 뭐 개혁의 신당 개당을 차리면서 결국은 김철근 있잖아요. 정가 5번 김철근이 데리고 들어와서 또 사무총장 시킨다는 얘기고, 이 김철근은 성상납 혐의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새벽에 내려보내서 7억 각서, 성상납에 대한 제보를 한 사람이 입막음을 위해서 7억 각서를 써준 사람. 그러니까 이준석과 계속 붙어 있는 거죠. 이뇨한 혁신위원장에게 혁신 1호 안으로 징계 해제를 당하면서 국민의힘에 남게 될 줄 알았더니 이준석 따라갔습니다. 갈 놈들은 가야 되겠죠. 그리고 천하람도 나가서 뭐 신당을 차리는데 뭐 큰 힘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힘 될 것 같지도 않고요. 천하용인에서 용자 빠지고 천하인이 개당에 합류할 뜻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았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 뭐 거물급 인사들은 가지 않았고요. 뭐 이준석 개당 같은 경우는 공천에 탈락한 이삭줍기 정도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낙연이 뭐 콜하고 있다. 그 사이에 김종인이 이낙연하고 아래 위로 다니면서 지금 합당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그동안의 12년 정치가 좌파 에이전트라는 좌파의 뿌락지였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낙연과 합당이라. 뭐 흡수인지 합당인지, 일단 정치 이념 자체가 다른데 온 동네 찌끄레기들 다 모아서 당을 차려보자. 그럼 이준석이 이낙연 신당에 들어가는 되는 이유가 뭘까? 지금 이낙연이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의 사당화, 그 다음에 비명과 친명의 갈림에서 비명이 들어와서 이낙연의 신당과 함께 하는 건데, 이준석은 비명이 아니잖아요. 이준석은 대장동 특검도 옹호하는 인간인데 이낙연과 같은 궤를 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 이낙연의 신당은 그냥 쓰레기 잡탕당이 되는 거예요. 이준석 자체가 쓰레기니까. 그러니까 다시 돌아보면 이준석은 국민의힘 자체가 아니었다는 거. 그동안에 좌파 뿌락지 역할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준석은 합당을 해도 모양새가 이상하고요. 거기에 뭐 흡수가 돼도 모양새가 이상하고 앞으로 하는 일이 다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되게 하고 싶었는데요. 오늘 이런 게 나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넥스트 라이트 대통령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홍준표, 오세훈, 원희룡, 안철수 보통 대선 주자였죠. 이재명까지. 근데 이제 국민의힘 주자들로 홍준표, 오세훈, 원희룡, 안철수를 다 합쳐도 한동훈 위원장 근처도 못 가는 만큼의 퍼센테이지가 나왔고요. 하버드 호소견은요, 이준석입니다. 아예 소수점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데뷔 일주일 만에 한동훈 장관이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과 38%로 동률, 놀라운 결과. 이게 팬덤의 위력이죠. 대한민국 정치에서 지금 팬덤을 가지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팬덤, 넓은 팬덤. 한동훈, 윤석열. 이재명은 팬덤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그 기형적으로 변한 부분이라서.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하버드 호소견, 이준석이 대선 때 까먹은 2030 여성의 지지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부 다 회복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모양 자체, 그러니까 풍기는 이미지 자체,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 손짓 하나하나가 신뢰를 주고 있죠. 그리고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게 300명만이 쓰는, 그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300명만이 쓰고 있는 정치 언어보다 5천만 국민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동료 시민들의 언어로 이야기하겠다. 이 말에 꽃이 꽂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선의 영향의 전망이 어떻냐 이랬더니 국민의힘의 긍정적이다 한동훈이 54%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효과를 주고 있는 거고요. 이러면서 더 이재명은 사라지고 이준석은 가루가 될 것이라는 거. 그리고 제가 이준석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페북에다 올렸는데요. 이준석이 뭐 얕은 역사 지식을 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삼국지 정치 이제 그만하자. 결국은 역사 드라마 안에서 최수종이 항상 승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 정치를 해야지 역사의 삼국지 이야기로 하지 말자라고 위트 있게 돌린 것을 발끈해선 지보고 한 말인 줄 알고 역사에 대해서 줄줄줄줄 썼는데요. 제가 이준석의 얕은 역사 지식을 가지고 만화로 삼국지 읽고 일에 붙여서 동탁이니 헛소리 하지 말라고. 만화에는 초선이라는 인물이지만 실제적으로 초선은 없는 인물이죠. 일단 그런 식으로 여포, 동탁, 뭐 제갈량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제갈량을 이준석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갈량은요 유비를 모시고 유비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유비의 아들까지 지극히 모시고 난 다음에 정말 생을 다할 때까지 본인의 에너지를 다할 때까지 한 집안에 충신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너는 이준석 너는 충신하고 비유할 것 같으면 진짜 무덤에 있는 제갈량이 솟아 나오죠. 그 제갈량하고 비교를 해야죠. 이거는 본인이 성경의 노아로 비교하고 제갈량 비교하고 이런 거를 조중동이 적어내고 이런 집단 망상에 걸린 게 이게 국민의 극혐으로 가고 있는 것 자체를 모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신병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만화 삼국지 그만 읽어라, 여포와 동탁이 찌른다, 뭐 이런 황당한 사건들 제 페북에 이제 그 부분을 만화로 또 캡처해서 올려놨었는데요. 만화 삼국지 같은 거 그만 읽고 제대로 역사를 공부하라. 그리고 하버드 호소견이요. 고대 그리스 역사 이야기하면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이야기하면서 결국 마케도니아 좋은 일 생겼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있는데 스파르타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지만 아테네가 해상전을 이기면서 그 그리스 지역 안에서 아테네가 좀 부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스파르타가 조금 꽁한 부분이 있었어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꽁한 부분을 갖고 계속 있다가 패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마케도니아가 좋은 일을 시켜주는 결과가 나오긴 한데 이게 역사상 10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쉽게 얘기하면 제목만 잡고 이제 한동훈의 깊이의 얕은 지식으로 치고 들어간 건데 이게 역사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요 되게 우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준석이 그리스도 역시 만화로 접하면서 이런 얕은 지식을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해해해서는 또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제가 댓글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자기 아버지 뻘 되는 분에게 쌍욕이나 하고 미사억으로 남 공격하고 이재명을 닮았다. 여자 밝히고 교육을 잘 못 받은 것인지 어린 놈이, 이런 게 보통 달리는 댓글이고요. 이준석 젊은 사람이 성 문제로 인한 명예훼손 문제부터 해결된 후에 정치를 하든지 말든지 하라. 어린 사람이 이런 문제를 야기한 것은 인생을 잘못 배웠기 때문이다. 정치 이전에 먼저 자기 몸부터 가지런해야 된다. 좀 더 수양한 후에 정치를 하든지 하라. 이거는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거라고 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런 정치판의 전반적으로 막장이라고는 하지만 쟤들은 행위가 시대 정신하고 맞아떨어지는지 심히 의문이 든다. 본인을 너무 높게 평가한 것 같다. 이런 말들도 많고요. 말 좀 가려서 해라. 인성 사납게 입이 왜 그렇게 더럽냐.
이준석의 뭐 싸가지론 이런 거 인성에 대해서는 워낙 글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리기도 참 어려운데요. 페륜의 정치로 나라를 이준돌은 그냥 자갈밭에 있는 흔한 돌멩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준돌을 지지하느니 차라리 정치를 포기하는 게 맞는 것이다. 젊은이여 정치를 제대로 보라. 이렇게 했고요. 아유, 전 대표가 폼새가 있어야지 비전과 정책 대안을 보여줘라. 타당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지금 국민의힘을 탈당했기 때문에 타 당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죠. 타 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현재의 이준석은요, 제가 볼 때는 수준 낮은 비방에 목숨을 걸고 있다. 그리고 주장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도 없어요. 그냥 막말 수준의 마구 씨부리기,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현재 지금 이준석이 가지는 위치라는 게 10년 이상의 정치 생활 안에서 본인이 가지는 컨텐츠가 없어요. 3가지 컨텐츠, 탄핵파, 성상납, 하버드, 복수하기, 허위, 학력 사기범. 이게 12년의 정치 역사 중에 가지는 유일한 3가지 컨텐츠라고 보고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자기의 능력이 없는 이준석이 막바지에 몰렸다. 이번 총선에서 뭔가 승부수를 던지지 않으면 잊혀진다. 하루라도 잊혀지기 힘들어하는 이준석에게 마지막 몸부림이다. 그러나 깜도 안 되는 것이 한동훈과 덤비려고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무 말 대잔치로 덤비려고 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극혐 정치인으로 자리 잡았다. 언론이 문제죠. 언론이 이런 이준석을 정말 계속 다뤄준다는 것이 앞으로 언론이 계속 이준석을 다루게 되면 김영윤 TV도 이준석을 계속 다루겠지요. 한동훈 비대위는 공정하고 멋져 보이는 공천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멋져 보이는 공천, 멋집니다. 말부터 멋지죠. 그 말은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공천, 깨끗한 공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함께하는 김영윤 TV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